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오늘 제 복장을 살짝 보시면 이게 약간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납니까?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체육복이니까.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마법사 같은 그런 옷을 좀 골라 입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해리포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해리포터는요, 지난 한 20-30년 됐죠. 이게 1997년에 처음 책이 나왔으니까 한 지난 20-30년 동안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책이자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영화계에서는 이 해리포터의 스핀오프격인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물리친 그 유명한 전투가 있은 지 19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라는 연극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또 뉴욕과 런던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요, 2018년에는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연극의 대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책,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19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보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 책까지 안 보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연극인데다가 정식 시리즈도 아니니까 뭔가 해리포터의 메인스트림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연극에 해리포터의 원작자인 J.K. 롤링도 관여를 합니다. 롤링과 잭손 그리고 존 티퍼니 이렇게 세 사람이 공통으로 각본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해리포터의 본 시리즈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시리즈를 모르면요, 이 책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은 시간여행, 타임트래블, 시간여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늘 그렇잖아요. if가 핵심이죠. if. 만약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알아야 되니까 이 본 시리즈의 얘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해리포터가 활약하던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것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보니까 해리포터 이야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리포터의 팬입니다. 해리포터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깐 이 화면에서 이탈해가지고요. 이게 제가 가진 해리포터 책입니다. 많죠? 네. 이렇게 해리포터 책 보이시죠? 아이고, 이거를 마지막에 영어 책도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책은 또 영어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요거 있죠, 요거 영어로 사가지고 처음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머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리 사전을 뒤져도 머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이 다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해리포터 책 맞죠? 팬 맞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호그와트 성에도 갔었고요, 미국에 있는 호그스미스에도 갔었습니다. 각각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 있죠. 저같이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주 반가운 선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해리포터 본편의 마지막 영화에서는요, 성인이 된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각자의 자식들을 호그와트행 열차를 태우기 위해서 킹스크로스역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서 모이는 장면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었죠. 사실 저는 이 9와 4분의 3 승강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책은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해리와 론의 여동생 지니가 결혼을 해서요, 그들은 제임스와 알버스라는 남자애 그리고 릴리라는 여자애를 낳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그중 둘째 아들인 알버스예요. 알버스는요, 해리포터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조금은 짓눌려 있는 아이입니다. 헤르미온느와 론의 딸인 로즈는요, 알버스의 사촌이기도 하잖아요. 둘이 같이 호그와트행 기차를 탔는데 여기서 스코피어스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인사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바로 드레이크 말포이의 아들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절친이 됩니다. 로즈는 이 때문에요, 사촌인 알버스와 좀 멀어지게 되죠.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나란히 슬리데린의 배정이 됩니다. 알버스는 해리포터의 아들에 걸맞지 않은 마법 실력이라든가 성격이 좀 약간 침울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적응에 조금 힘들어했고요. 스코피어스는 알고 보면 볼드모트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 소문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학교 적응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왕따들끼리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법부에서 일하는 해리와 마법부 장관인 헤르미온느는요, 불법적으로 사용된 시간여행 장치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그 시간여행 장치를 이용해서 해리포터 4편인 불의 잔편에서 죽었던, 그러니까 여기 4편 여기 있는데요, 여기 네, 이 4편이죠. 예. 이 불의 잔편인데
여기서 죽었던 트리위저드 시합 챔피언인 캐드릭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캐드릭이 정말 잘생기게 나와서 이게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영화 팬들이요 되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청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트와이스 시리즈로 유명한 트와이스 시리즈 아니죠? 네, 트와일라이트 굉장히 다르네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유명한 로버트 패틴슨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캐드릭을 되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해리포터한테 와가지고 해리포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볼드모트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 시간 장치를 이용해서 아들을 되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알버스가 엿들었습니다. 사실 해리와 이 알버스 아들의 사이는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씩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정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구 아들, 누구 형, 누구 언니 이런 식으로 불리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요. 가령 전교 1등을 하던 형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는요 선생님부터 이미 네가 누구 동생이라며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는 반에서 한 20등 정도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괴리감이 상당하잖아요. 알버스가 그렇습니다. 볼드모트를 물리친 해리포터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엿듣고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버스와 스코피어스는 그 시간여행 장치를 살짝 훔쳐서요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시간여행은 늘 그렇듯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뭐 제가 그런 여행을 자주 해본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 늘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볼드모트가 살아남고 해리포터가 죽은 세상이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해리포터가 이미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알버스도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세상이 스코피어스에게는 더 좋은 세상입니다. 말포이가의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스코피어스는 친구인 알버스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스코피어스의 활력으로 알버스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사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들 앞에 진짜 볼드모트의 자식이 나타난 겁니다. 혹시 책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늘 그렇듯이요 해리포터 측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조금은 뻔한 시간여행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요 이 모험담이 주가 아니라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화해를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해리와 알버스도 그렇고요 말포이와 스코피어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입장이던 해리와 말포이, 그러니까 뭐 그 본편 내내 그 앙숙이었잖아요. 이 해리와 말포이도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입장이 달랐던 사람들의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요 이 사건의 중간중간에 전해집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 결국 다시 호그와트로 이야기는 돌아오지만요 사실 주제는 결국 다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연극이요 토니상을 타고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리포터의 19년 후 이야기라는 이런 소재적인 것도 훌륭하지만요 이 연극 자체도요 훌륭하게 주제를 전달하는 완성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해리포터의 주제는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정이죠. 해리가 최고의 마법사 볼드모트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요 볼드모트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강력한 사랑 마법이었던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주제가 전 세계인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사로잡은 해리포터 마법의 비밀입니다. 이 연극은요 끊임없이 영화화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런 마술을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책방은 바로 이 책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오늘 좋아요와 구독은요 마법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팡이도 준비했고요. 윙가디오 레비오사! 손이 미끄러져서 구독이나 좋아요를 살짝 누르시기를. 짜란! 그런데 이거 살짝 덧붙이는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많이 해보면요 인생책이 뭐야? 라고 하면은 해리포터를 손에 꼽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 끼 줍쇼 촬영할 때도 그때 같이 왔었던 걸그룹 공원소녀 레나도 해리포터 자기는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지금 나이 또래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된 사람들 중에서는 해리포터가 인생책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생책이랑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인생책, 이것이 해리포터네요. 네, 뭐 그렇다고요. TMI였습니다.